안녕하세요. 박향기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 난소 기능 저하와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아마 오신 분들 대부분 AMH 검사를 한 번쯤 해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AMH 검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시작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 초, 24년 초부터 지금 보건소에서 가입력 보존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난소 기능 검사, AMH, 초음파, 정액 검사 이렇게를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AMH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난임 의사 입장에서는 AMH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지원 정책이다. 시험관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AMH 검사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한 거는 이 수치가 너무 과해석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이 검사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수치가 나오고 나이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 나이값이에요. 그런데 이 가입력, 임신 성공률, 시험관을 했을 때 성공률, 이 모든 게 이 나이값 하나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해석의 우려가 좀 있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난임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검진 차원에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냥 문자로 통보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시고 이제 좀 놀란 마음에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하시는데, 사실 너무 정보가 많죠.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한테 맞는 상황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천천히 조금 쉽게 난소 기능 저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미국 그리고 유럽 생식의학회에서 정한 난소 기능 저하의 진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40세 이상 혹은 나이가 그보다 어리더라도 난소 기능 저하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이 위험인자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난소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거나 혹은 자궁 내막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번, 충분한 과자극 주사를 사용한 시험관 시술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난자가 3개 이하로 나오는 경우. 그런데 이건 시험관을 한번 해야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3번째, AMH 수치가 1.1 미만이거나 초음파상 동남포가 5개 미만으로 보이는 경우. 동남포가 뭐냐면 배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린 남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리 시작하고 이틀째, 3일째 초음파를 봤을 때 이 동남포의 개수를 세어보고 이 동남포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주사를 썼을 때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인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면 난소 기능 저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그 난소 기능 저하의 기준에서는 AMH 수치가 1.0 이하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0세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AMH 수치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난소 기능 저하로 진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소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남자들은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남자들은 정자가 배출이 되고 나면 다시 생겨요. 배출되면 또 다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생길 그 당시의 컨디션에 영향은 많이 받지만 실제로 나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난소의 기능을 이제 주로 결정을 하는 난자, 이 난자가 언제 생성이 되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앞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난자는 굉장히 일찍 생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만들어져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첫 번째 화살표가 태어날 때고 두 번째 화살표가 15살 때거든요. 그 사이에는 배란이 없어도 난자는 계속 소진이 돼요. 배란이 없어도 계속 소진이 돼서 한 300만 개 정도 가지고 태어났던 게 사춘기 정도 되면 30만 개 정도가 남고요. 한 35세 정도 되면 10만 개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경 때가 되면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가 50세인데 그쯤 되면 난자가 한 1000개 정도 남으면서 폐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난소 기능 저하를 진단한다는 그 AMH 수치는 바로 이 난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자의 개수와 직결될 수밖에는 없죠. 이 호르몬은. 이 난소 나이 검사 AMH는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의 약자고요. 항뮬러간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핑크색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게 난자예요. 이 난자는 남포라고 부르는 물주머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포의 겉 표면을 따라서 안쪽에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 안에 핑크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있는 과립층에서 AM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아까 그 그래프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난자의 개수는 줄어드니까 당연히 AMH 수치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서 나이대별로 가져야 하는 적정 난자의 개수 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난소 나이 검사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평균값이 30세 이전에는 4에서 5, 32세에는 평균 3에서 4, 그리고 35세에는 평균 2에서 3, 40세에는 평균 1,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나이값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AMH가 의미를 하는 거는 난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제일 흔한 건 아무래도 노화 과정이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자연스러운 노화. 35세 이상이 되면은 어쨌든 난소는 노화가 시작이 되고 38세 이상부터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해져요.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은 게 제일 걱정이고 이미 문제를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원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나이가 젊은데 난소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데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뭐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난소나 자궁을 수술한 수술력이 있다거나 혹은 뭐 자궁 내막증 같은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반복적인 골반염을 앓으셨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낮밤이 계속 바뀌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 뭐 승무원 분들이나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난소의 기능이 평균 나이대에 비해서 좀 많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연구 데이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난소 기능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AMH 수치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안 좋았던 건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원인이 아니죠. 난자는 한번 쓰면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이걸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임신이라는 목표점까지 도착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유일하게 우리가 난소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생리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보통은 생리 주기가 긴 거를 많이 걱정을 해서 산부인과로 오시죠. 짧아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내가 28일, 30일 주기로 생리를 잘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간격이 짧아져서 어떤 달은 한 달에 초에 하고 말에 하고 이렇게 2번 할 때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AMH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생리 주기가 짧아지는 건 AMH 수치가 떨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리 주기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생리 주기가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AMH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